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짓고 나면요, 이준석,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전백이 사법 처리돼서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데 동영상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민주당 관계자나 패널들 많이 압니다. 제가 방송을 10년 이상 다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물론 제 같은 사람도 탄압을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만 끝나면 한번 보자,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지금은 가리고 있던 발톱을요 그대로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표가 선거 국면이니까 조금 발톱을 가리고 있지만, 선거 끝나면요 바로 그날부터 분위기는 확 다릅니다. 이미 경찰, 공수처, 그 다음에 정치검찰 일부 전부 이재명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회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정부까지 장악했다. 그 다음에 이미 사법계를 다 장악했다. 그러면 무소불위 겁날 게 없죠.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이 벌어집니다. 이재명이도 당할 만큼 당했죠. 본인도 재판 5개, 12개 혐의로 구속도 될 뻔하고 당할 만큼 당했죠.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대로 돌려주겠죠. 아마 누구부터 보복 당할까? 물론 윤석열, 김건희에서부터 당하겠죠. 그건 분명하고, 그리고 계엄 때 반대 왔던 장관들, 그 다음에 그때 빨리 안 오고 회의한도 늦던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국회의원들 전부 무자비한 칼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부쩍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면요, 제일 먼저 사법 처리한다는 게 1순위가 이준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이준석이는 반드시 제명을 시킨다. 그리고 반드시 명태균이든 성상납이든 아니면 선거법이든 반드시 퇴출시킨다. 이렇게 확고하게 좌파들은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가 뭣도 모르고 천방지축 뭣도 모르고 미친 듯이 날뛰는데, 지 죽는 줄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어떻게든 김문수하고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똘똘 뭉쳐서 이재명 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떡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잘났다고 그 당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명되면 배지도 달아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막을 겁니까? 바로 정치 생명 끝납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있잖아. 왜? 자기가 곧 죽는지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바로 윤석열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정시 입건이 됐는데, 아니 홍준표 같은 대권 후보를 입건을 해놓고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무혐의로 둘까요? 정식으로 입건했는데 얼마든지 명태균하고 엮을 거리는 많잖아요. 이미 돈이 많이 간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를 합니다. 본인에게 정치 생명 끝나도요, 정계 은퇴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건 분명하다. 홍준표도 명태균 게이트나 이걸로 반드시 사법 처리한다. 이거 2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안타깝지만 오세훈 시장도 이미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시장 정도 사선한 서울시장을 피의자로 부른다, 소환한다, 이거는 그냥 법조인이면 다 알죠. 이걸 기소 안 하고야 소환하겠습니까? 소환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면 조사하거나 그냥 방문 조사하지. 100% 기소합니다. 우리 봤잖아. 이재명 기소하는 것도. 이재명이도 법 하나 다 기소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일반인들에게 조사를 해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거물급 인사들은 다 이미 결론 내려놓고 부릅니다. 결론 내려놓고. 왜? 불러서 혐의가 없으면 기소 안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수사입니까?
따라서 오세훈 시장도 안타깝지만 명태균으로 기소되면 왜? 자기들에게 지방선거를 싹쓸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부터 정리해야 된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은 이미 명태균 플러스 여기 이미 다 기소가 사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부쩍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를 괴멸시키게 되고 또 이게 싹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 자르고 한동훈을 잘라야 된다.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 뭐로 자르는데? 뭐로 자르나? 이러면 이게 민주당 관계자 하는 말이 있어. 야,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죄가 있어서 기소되냐? 꼭 이래, 자기들은. 이재명이 아무 죄 없이 그냥 조작했다는 거야. 이 말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우리도 이게 검찰 공처 다 있으니 얼마든지 조작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야. 밑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요즘 이게 부쩍 채널A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이동재 기자는 무죄를 받았고, 그런데 요즘 유튜브 매일신문 캐비넷 그것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이동재 기자는 이제 기자니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이니까 이게 협박이나 이런 거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 사건 자체는 이제 아직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검사가 거기에 관여했다면, 서로 이렇게 자기들은 관여했다 보니까 검사가 이제 관여했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번 정권은요, 이해찬이하고 이재명이가 공동 정권이거든요. 이해찬, 이재명. 거기 이해찬의 보좌관이 유시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주주가 김어준이죠. 결국요, 이번 이게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이해찬, 유시민, 김어준 4명의 공동 정권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시민을 겨냥해서 한동훈가 공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게 그냥 둘까요? 그냥 둘까요? 절대 그냥 안 둡니다. 이동재 사건, 그건 유시민이가 나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조국이가 요즘 이게 글을 계속 쓰면서 우리 아들만 그래? 한동훈의 아들은 얼마나 깨끗해? 한동훈 딸은 이게 얼마나 깨끗해? 한번 이게 뒤집어보자. 한동훈 특검하자고 전에 그랬잖아요. 조국이도 이게 한동훈 딸도 하면 뒤집어보자. 이런 게 벌써 떠들고 있습니다. 유시민, 조국,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또 한동훈한테 어떤 게 있을까요? 너 옛날에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몇천 번 했지? 너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몇천 번 하면서 수사에 다 관여했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한동훈이 검찰 때는 진짜 친형제보다 더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이 한 몸이었잖아요. 검찰까지. 나중에 비대위 올 때까지만 그랬지.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 때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친형제처럼 지낼 때 이재명 보복했지. 이재명이도 이를 갈고 있더라고. 이재명이도, 유시민이도, 그 다음에 조국이도, 그 다음에 김어준이도 마찬가지죠. 한동훈한테 고소당하고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이를 갈고 있어요. 한동훈을 잡는 거는 그때 수사할 때 윤 대통령한테 수사하게 상했다 이러면 해도 벌써 대통령이 수사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꼭 계엄하고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엄하고 명태균, 또 명태균도 한동훈 잡는다고 떠들고 있어. 명태균도. 지금 이게 모르는 거예요. 혐의가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의 직권 남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김건희 여사나 윤통하고 엮어질 수도 있고, 한동훈이가. 또는 이게 채널A 사건도 있고, 딸 문제도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공천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어떻게든 사법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민주당 편을 하는데 직접. 오늘 제가 들은 거는 이동재 기자 채널A 사건을 들었고, 그 다음에 딸 문제, 지금 조국이가 계속 글 쓰고 있고요. 이런 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전부 다 무섭대. 완전히 괴물 독재래. 그러면 그 말만 하지 말고 괴물 독재 집권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 아무도 노력 안 했잖아, 제대로. 이준석이도, 아이고, 우리 괴물 이준석이, 뭐랬냐면 이재명이가 무서워요. 근데 내한테 한 표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니한테 한 표 주면 니가 사냐?
사느냐고. 어디 이재명 도와주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재명이가 정치 보복하고 이게 괴물 독재고 뭐고 무섭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전부 아무도 안 도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모아서 막았어야지. 지금 이게 그래도 이게 판세는 오리무중이니까 결과는 봐야 되지만 저는 아직도 이게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역전인 분위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만약이라도 이게 이재명이 되면 다 죽는다고. 그때 가서 이게 아유 내가 왜 이재명이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이게 내가 제대로 안 도왔을까. 그때 가서 이게 후회도 늦습니다. 이준석이 죽고 그다음에 홍준표 죽고 오시엠 시장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집권을 막았어야죠. 막았어야죠. 그리고 이게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과연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목숨 맞춰서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뛴 사람이 있나요? 한동훈, 오시훈도 그렇지만 아니 홍준표나 이준석이 끝까지 방해하고 막았잖아요. 이러면 이게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때가 있다. 지금 벌써 민주당은 다 권력을 잡은 것처럼 떠들면서 반드시 손을 본다. 보수를 괴멸시켜버린다. 그중에 특히 김문수 후보야 어차피 나이도 있고 이제 정계 은퇴하거나 지면 문제 그거는 워낙 깨끗하니까 특별하게 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준석, 한동훈 둘이가 이게 보수 사부 출연하면 이게 보수 누가 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방선거는 오시형이 중요하니까 처리하고요. 홍준표도 이게 제기 못하게 싹을 밟아내야 된다. 왜? 워낙에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한테. 이자들에게 잔인하게 권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말한 그 4명이 자업자득이에요.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재명 직권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죽기 살기로 뛰지 않았다. 본인들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재명이 되면 엄청난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피바다. 완전히 칼바람이 불면서 광란의 칼춤으로요. 아마 이게 가장 최악의 정치 보복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나마 이게 지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마지막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모든 사람들이 투표 동료를 해야 되고 이준석이도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중심 뭉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보수 괴멸을 막으려면요. 어떻게든 이재명 집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막는 길은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다. 바로 원자 폭탄보다 강한 소중한 한 표로 어떻게든 이재명 집권은 막아내야 우리 보수 괴멸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치장 4명 바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그 4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4명이 지금까지도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거나 이런 부역자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